안녕하세요, 장정훈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2151만원의 차량가를 가지고 있는 기아의 K3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의 K3 같은 경우에는 앞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조등, 이제 주광색 등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아니라 미친듯이 아쉽습니다. 일단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 LED 헤드램프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휠 자체도 변경이 되는데 그건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트렌디 등급보다는 프레스티지 등급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일단 앞에 LED 같은 경우에도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갑니다. 트렌디에는 들어가지 않고 프레스티지에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이런 외형적인 모습을 우리나라는 좀 보여주기식의 많이 그런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이 LED가 빠지면 굉장히 진짜 못 갔습니다. 진짜로 못 갔기 때문에 이 프레스티지 등급은 사실 선택이 아닌 좀 필수 등급으로 프레스티지 등급 이상은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넷 같은 경우 본넷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 조금 더 길이를 주어서 기아 로고가 들어가 있지만 본넷 자체가 일반 차량들보다 조금 더 길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전면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측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자,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준준형 차량이지만 뭐 작지 않은 섹션으로 나왔습니다. 4645mm의 전장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길이 같은 경우에 전륜 구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뒷좌석 자체가 섹션이 그렇게 좁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BMW로 따지게 되면 BMW 3 시리즈보다 그리고 벤츠의 C클래스보다는 뒷자리가 훨씬 넓습니다. 아마 다들 이 부분은 타보신 분들은 인정하실 거예요. 그리고 휠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16인치로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스타일 옵션을 추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17인치로 나옵니다. 스타일 옵션 자체가 54만원인데 LED 헤드라이트 플러스 휠 1인치 업 17인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솔직히 얘기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휠이 1인치가 업되는데 54만원밖에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굉장히 해자스러운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시그니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7인치 휠이 나오기는 하지만 프레스티지를 가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타일을 넣어서 휠 인치 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뭐 A필러, B필러, C필러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동일하겠지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뭐 크롬보다는 제가 봤을 때 플라스틱이 오히려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 뭐 스포티지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위에는 플라스틱인데 밑에는 그냥 뭐 크롬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실 원가 절감을 할 거면 아싸리 그냥 하나로 통일을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요즘 디자인 자체가 이게 트렁크 리드 라인 쪽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이 부분은 K3 그리고 K5, K8 같은 경우가 패밀리카룩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자인은 굉장히 잘 뽑아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헤드룸은 낮아지지가 않아요. 헤드룸은 낮아지지가 않은데 그 밑으로 쭉 떨어지는 라인 자체가 굉장히 디자인 자체로 굉장히 잘 뽑아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디자인 자체는 솔직히 K3가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측면 뭐 사실 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후면 바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으로 이렇게 와봤는데 후면 디자인 또한 굉장히 아름다운 K3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리어램프가 쭉 이제 이어지는 디자인 자체가 K5, K8에 들어가 있는 그런 디자인과 흡사하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테일램프 자체가 사실 뭐 금액적으로 얼마가 차이 나진 않겠지만 요 막혀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많은데, 사실 이렇게 테일램프를 쭉 이어줌으로써 차량에 대한 입체적이나 독보적인 디자인을 기아 자동차에서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디자인 자체는 또 훌륭해요. 그리고 트렁크 위에 보시게 되면은 약간 스포일러는 아니지만 옆으로 봤었을 땐 약간 스포일러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외형 자체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트렌디 등급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이 스마트 트렁크라고 얘기해서 트렁크를 한번 눌러주면 살짝 올라와요. 이게 스마트 트렁크래요. 그러니까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짝 눌렀을 때 유압식으로 반 정도 올려주는 거를 스마트 트렁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옵션이 트렌디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트렌디는 누르면 그냥 문만 열려서 내가 완전한 힘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옵션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일상생활에서 썼을 때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트렁크 규격을 보시면은 진짜 트렁크 규격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진짜 트렁크 규격 미쳤습니다. 사실 뭐 폭 빼고는 깊이로 봐서는 거의 벤츠 S클래스에 가까운 크기를 갖고 있어요. 제가 팔이 굉장히 긴데도 팔이 끝까지 안 닿아요. 팔이 끝까지 안 닿을 정도로 굉장히 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와 정말 트렁크 규격 하나는 정말 미쳤다 이 K3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시게 되면 하단 같은 경우를 굉장히 섹션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하단에 이제 머플러 팁은 따로 있지 않지만 디자인 자체가 이제 뭐 약간 허니콤 그릴처럼 만들었는데 그릴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후진 등 같은 경우를 좀 입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뭐 K3 예전에 GT 나왔던 것처럼 좀 범퍼 자체가 좀 역동적으로 뭐 벤츠의 AMG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BMW의 뭐 M 스포츠 패키지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굴곡을 많이 넣은 범퍼의 모습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트렌디에는 무조건 블랙 시트만 들어가는데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오렌지 브라운 컬러의 시트가 들어가는데 이 색감도 한번 보면서 실내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K3가 뭐 가솔린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연비도 좋고 뭐 다 좋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연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14.4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을 겨냥을 하였기 때문에 이 오렌지 컬러의 시트 자체도 굉장히 잘 뽑아냈다. 뭐 굉장히 톡톡 튀고 약간 노티나지 않게 잘 뽑아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색깔은 좀 호불호는 좀 많이 갈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프레스티지 등급과 트렌디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죽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고, 그리고 변속기도 이제 가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자식 룸밀러가 있기 때문에 하이패스 또한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바이저 조명, 그리고 소프트 재질 도어 트림. 소프트 재질에 뭐 도어 트림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건 딱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실내를 보시게 되면 이제 크롬과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제 투톤을 가지고 있는데 트렌디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이고요. 심지어는 페달 자체도 메탈로 들어갑니다. 트렌디에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데 메탈로 들어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합격점을 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69만원짜리의 컴포트 옵션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석 파워 윈도우라든가 운전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뒷좌석 열선 시트, 뭐 뒷좌석 폴딩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암레스트도 없고, 근데 사실 이 컴포트 60만원대의 옵션은 좀 넣어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전동 시트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트 키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바늘식 계기판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거 좀 아쉬운 게 아니라 바늘식 계기판은 요즘 많이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내비게이션 한번 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10.25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기아 커넥트라든가 폰 프로젝션, 기아 카페이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는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 에어컨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토 에어컨은 필요 없겠지, 쓸 일 많이 없겠지 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면은 운전석은 덥고, 그리고 보조석은 좀 추울 수도 있죠. 만약에 겨울철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근데 독립적으로 시트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열선 시트라든가 통풍 시트, 핸들 열선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런 옵션들은 혜자스럽죠. 국산차가 보조석까지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진짜 국산차 옵션은 분명하게 혜자스럽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홀드 기능이라든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이렇게 지원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시트뿐만이 아니라 앞에까지도 이렇게 투톤으로 오렌지 브라운 블랙 투톤을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쌈박하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올드하고, 이 부분은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좌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고,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은 뭐 못생겼다 잘났다를 떠나서 그냥 기본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비상등은 여기 큼지막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하단부 같은 경우에는 뭐 USB 단자, 그리고 시거잭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참고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도 쫙 보시면은 이제 오렌지 브라운 시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젊은 층이신 분들은 좋아할 것 같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만약에 이 차량을 운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블랙 시트로 많이들 하실 것 같네요. 근데 블랙 시트로 하실 거면은 사실 트렌디에 옵션 많이 넣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등 같은 경우에도 주광등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이걸 주광등으로 넣어주고 그냥 헤드라이트를 흰색으로 넣어줬으면 좀 더 좋았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뒷좌석은 굉장히 섹션이 넓습니다. 앞좌석의 포지션을 제가 맞춰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송풍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루프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장 같은 경우에는 천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방식을 끝으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3 아반떼보다 인기가 많은 거는 실내도 그렇지만 외형 디자인이 좀 이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많은데요. K3 아무래도 오더를 넣고 이제 발주를 넣게 되면 대기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3개월 이상 걸리는 이 차량 빨리 받아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좀 저렴하게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제이오토플랜 장정원 대표와 함께 하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저렴하게,
좋은 금액대로 리스 장기 렌트 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